그래서 가장 슈퍼갑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슈퍼갑. 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슈퍼갑은 5.18 세력이었습니다. 그 5.18 세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좌경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2의 슈퍼갑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세력을 주도했던 세력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빨갱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었던 주동 세력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무려 70% 이상의 종북 좌파 세력이 지방선거를 장악했던 그 주동 세력,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180석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장악을 했던 그 주동 세력, 그건 바로 제2의 슈퍼갑인 세월호입니다. 지금 바로 이 뒤에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MC SKYN 세월을 아십니까? MC SKYN 세월. 이미 17년 전에 미선이 효수위 사건이 있었죠. 그건 제외하고, 그리고 16년 전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외하죠. MC SKYN 그 세력들은 밀양 송전탑 반대 세력, 성주 사드 반대 세력, 쌍용 자동차 지속적인 정부 정권 찬탈 세력,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추종 세력들, 그리고 용산 참사 추종 세력들, 지난 10년 동안 이 5개의 주동 세력들이 촛불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중심에 마지막 N 세월호, MC SKYN 세월호는 그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의 1600개가 넘는 좌파 세력들의 중심에 세월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길거리를 지나가시는 애국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10년 전에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하자 눈물 흘리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쌈짓돈에서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어마어마한 국민성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성금은 무려 1288억 원이었습니다. 그 국민성금은 그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들어갑니다. 2016년 세월호가 터지자마자 2019년 5년 동안 세월호에 사용된 국민 세금과 국민들이 낸 국민 헌금, 그리고 각종 보상금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월호 인양 및 직립 비용의 1,500억 원, 세월호 수색 및 구조작업의 1,100억 원, 대한민국 정부 보상금 723억 원, 그리고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 한 명당 평균 10억씩 총 3,004억 원, 3,040억 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아니 지난 5년 동안 1차로 들어간 국민 혈세와 국민들이 낸 보상금은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건 1단계에 불과합니다. 2018년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월호에 반대를 하니까 저에게 제발 자기에게 협조를 해달라. 우리는 지금까지 1조 원 넘게 국민 세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1차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2차, 3차 1조 원씩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이 말이 거짓이면은 저는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세월호, 이게 세월호 기록관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장인 목수가 지은 겁니다. 저건 예술작품입니다. 저걸 만들기 위해서 무려 2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2021년 저것을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조성을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조형물과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거대한 광장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가면 세월호 기록관이 있습니다. 무려 3만 평입니다. 거기에는 약 600억 원 이상의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기록관, 세월호 기록관이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세월호 풍납광장에 세월호 기록관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명동에 가면 세월호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동 우체국 2개 층을 사용합니다. 그 비싼 곳에 직원이 120명입니다. 그 120명의 위원장 1명이 연봉 1억 6,500만 원입니다. 5명의 위원장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120명의 그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회원들은 각종 수당과 각종 예산을 탕진해가면서 지난 4년 동안 무려 72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 진상조사를 무려 8번이나 했습니다. 8번이나 했음에도 단 하나도 박근혜의 잘못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원 박사의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발생시킨 저희가 알아본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1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상 악화로 인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출항을 지시한 청해진 해운사의 운항 명령. 두 번째, 그날 인천 바다에는 10개의 배가, 10척의 배가 출항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 9척은 기상 악화로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9척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 인천 해운항만청에서 그
금지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세월호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승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승선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다른 배였던 오마나하호란 그 배에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이 승선하려고 했는데 그 오하마나호가 취소가 되자 세월호에 옮겨 탑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20대이자 경력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3등 항해사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천 제주 항로를 무려 25km나 벗어난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월호 조타장치인 솔레노이드의 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해진 해운사의 세월호 편법 증개축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빤스를 해버린, 빤스 팬티만 입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의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세월호의 철근 460톤과 적정 용량을 초과한 세월호의 과적 때문이었습니다. 열 번째는 화물운송 자동차의 고박 불량으로 인해서 쏠림이 가속되어 더욱더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1번째는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고 발표한 교육부 착오로 놓쳐버린 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12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벵골수도의 살인적인 조류 속도였습니다. 13번째는 해양수산부 말단 직원의 미숙한 대처였습니다. 14번째는 재난대책본부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갑질과 항의였습니다. 이 14가지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난 40년 동안 5.18 준동 세력으로 그리고 MCSKY로 대변되는 종북 주사파들은 지금까지도 박근혜 7시간을 주장하면서 보수 우파의 괴미를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대한민국의 슈퍼갑 세월호, 여러분들 어제 조국 혁신당에 문재인 정권을 창업의 주동자였던 그 세월호 유가족들 5명이 조국 혁신당에 가입했습니다. 다들 뉴스 보셨죠? 그 중에는 제 지인도 있습니다. 과거 저와 함께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의 상징물, 세월호의 조형물,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17개가 있습니다. 그 17개예요. 그것을 위해서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5년 전에 거의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7개의 세월호 상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5.18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광주 망월동 묘역입니다. 그 망월동 묘역에 지난 44년 동안, 43년 동안 종북 좌파,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5.18만 되면은 5월 15일날 내려가서 전야제를 이루면서 그들과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져서 5월 17일날 올라와서 1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자신들만의 무기를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싹쓸이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5.18 광주 망월동 묘역이 그들의 성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미국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킨 9.11 테러 사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미국 CIA는 드디어 그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해서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철저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절대 성역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대서양 바다에 수장시키고 맙니다. 만약에 수장시키지 않고 그것을 육지에 묻는 순간 그것은 이슬람 테러 집단의 성역이 되기 때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싹쓸이했던 5.18 광주 망월동 묘역, 이제 그것이 효용가치를 다 지냈고 지금 종북 좌파 세력들은 제2의 성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산 화랑 유원지에 세워질 세월호 낙골당인 것입니다. 그 세월호 낙골당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공원과 아니면 뚝섬 유원지, 부산에 가면 용두산공원 부지, 대구에 가면 토지공원 부지, 광주에 가면 5.18 기념공원처럼 도심 한가운데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수천억 원입니다. 그 세월호 낙골당은 무려 304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북 대한민국의 자유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의 제2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안산 4호선 고잔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10분이면 그 성역의 세월호 낙골당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광주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광주 망월동 묘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시로 매일같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이미 빨대를 꽂아놓고 확정 지어놓고 영원히 그것을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304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기들이 땅 100만 평을 사든 10만 평을 사든 자기가 예산 들여서 자기가 돈을 쏟아 부어서 낙골당을 짓든 화려한 궁전을 짓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단순한 해양교통사고인 세월호를 위해서 정부가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4월 16일, 4월 10 선거가 끝난 6일 뒤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 4월 16일 2시부터 안산 고잔역 10분 거리에 있는 화랑유원지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세월호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그 자리에는 정부 상부 요인원 다 옵니다. 여야 당대표 다 옵니다. 작년 9주기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10주기는 대대적인
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이라면은, 애국 시민들이라면은 이러한 종북 주사파들의 진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막아주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연사 시간이 많지 않은데